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등 타이밍 구독자가 3만 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년 주도주로서 불타오를 수가 있는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전장 부품 총정리 자료집 지금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주도주 종목들, 업종들 전부 다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아직 확인 안 해보신 분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폭락이 나온다 정말 이제 한 두 달 정도 동안에 노래를 불러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추세 하락까지도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세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지금까지 뭐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뭐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들 급등 타이밍에서 찍어 드리고 20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이 이후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또 수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시점을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A 법안,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한 이 IRA 법안이 레임덕 회기 그러니까 인제 중간 선거가 끝이 나고 나서 인제 올해 이후로 이 미국 의회의 구성이 바뀌게 되죠. 그걸 이제 레임덕 회기라고 합니다. 힘이 빠지는 회기다. 그래서 지금 이 IRA 법안이 연내에 개정 같은 경우는 힘든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내년에도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유럽연합이 결국에 보호무역 대응 그러니까 미국의 이 IRA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보호무역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국 리튬 이제는 공급 과잉이 걱정입니다. 전기차 성장세가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내년 1월 중순 경기 침체 실적 첫 성적표가 나오게 됩니다. 실적 발표 전후 저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RA 가이던스가 지금 연말에 발표가 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미국의 재무부 올해 말에 IRA 가이던스 발표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 생산이 된 전기차에게만 1,000만 원 보조금을 주는 이 IRA 법안에 대해서 세부 법안들을 해당하는 가이던스가 올해 연말에 지금 발표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IRA 차별 적용에 대해서 해법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대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지금 중간 선거 이후로 국회가 바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레임덕 회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개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현재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암울한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현재 IRA 적용이 된 8월달 올해 8월달 이후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감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금 테슬라 이어가지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위였죠. 근데 올해 누적 판매량 포드에게 추월당했습니다. 3위로 밀렸습니다. 내년 글로벌 전기차 성장률 둔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이제 화요일이죠. 12월 13일 화요일 현대차 그룹이 일제히 폭락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탑 3죠. 공고히 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의 우방으로 생각을 했었던 미국 쪽에서 자국의 인제 완성차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업체 지금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좀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달 1 일에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 이제 프랑스의 대통령과 IRA 법안에 관련된 일부 결함을 바이든 쪽에서 인정을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증권업계 쪽에서는 이 결함을 인정을 하는 발언이 립서비스다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IRA 법안이 뭔가 지금 이 개정 분위기가 물 건너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그러니까 현재 지금 물가보다도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IRA 대응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지금 현재 사실상 승리를 하게 되면서 IRA 법안이 굉장히 강력하게 힘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 IRA 법안 때문에 미국 민주당이 중간 선거 쪽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중도층 같은 경우도 미국 자국 우선주의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쪽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같이 연동이 돼 가지고 이 IRA 법안 덕분에 이겼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겠다.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이 IRA 대응을 위해서 결국 보호무역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백악관 같은 경우는 IRA 법안을 통해서 결국에 친환경 분야의 파이가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업체의 굉장히 경쟁력이 강화가 되어 있는,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현재 지금 이러한 좀 정책적인 부분이 우리나라 쪽으로 안 좋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지금 강한 상황에서 조금 성장세를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부분,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뭐 햄버거 가게, 콜라 가게, 콜라 기업, 햄버거 기업, 아니면 뭐 소매 기업, 샴푸 기업, 이런 다른 곳에서 뭐 석유화학 기업, 이런 곳 다른 곳에서 세금을 몽땅 걷어서 2차 전지와 태양광 패널 생산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게 세금을 지원을 해주는 꼴이다. 이게 지금 IRA 법안을 간단하게 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나와주고 있죠. 지금 러시아 전쟁 굉장히 지금 심각했어요. 왜냐면은 러시아 쪽이 한 10년 정도 동안에 굉장히 성장을 잘 해주고, 특히나 유럽 쪽의 중요한 시장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게 전쟁이 펼쳐지게 되면서 서방 국가 쪽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다 러시아 쪽에다가 경제 제재를 할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폭스바겐이나 뭐 르노 이런 지금 러시아 시장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진출을 하려고 했었던 완성차 업체들이 완전 뭐 엄청난 손실을 입고 전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같은 경우도 너무 심각하죠. 지금 3년 정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봉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지금 점점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임계치를 넘어서 지금 소비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지금 더해서 고금리까지 겹치게 되다 보니까 전 업종, 뭐 반도체 아니면 소비재, 화장품 뭐 전부 다 이제 경기 둔화가 체감이 되고 있는, 실적이 급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올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들의 실적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수요가 폭증을 했죠. 여기다 이제 밸류체인 쪽으로 배터리 소재 쪽, 아니면 2차 전지 배터리 쪽, 양극재 쪽,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이제 급증을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수요가 폭증을 했었던 부분이 아직 원자재 공급망이 성숙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요만 폭증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아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만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매출이 거품이 꼈습니다. 그러면서 양극재 기업들, 리튬들의 주가들이 폭등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분기 넘어가게 되면서 전기차도 수요 둔화의 칼날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실적이 이 우려가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지금 3분기 때 사상 최고 수준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재고가 났습니다. 안 팔리고 공장에 적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지난달 이어가지고 이번 달에도 가격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 지급까지도 현재 지금 단행을 했습니다. 출하 대기 기간이 테슬라 같은 경우 1년이 넘어갔었죠. 이게 지금 현재 1주일에서 6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시키면 인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12월 달에 기가 상하이 중국 공장입니다. 세계 최고의 테슬라 공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산량 20% 감축 보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나라 2차 전지 주가가 충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달 결국에 모델 Y 지금 현재 8일 동안 생산 중단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 지난주 이후로 평균 10% 이상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차트 관점에서 1년 이상 고가를 갱신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이 되게 되면서 급락을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결국에 이번에 전기차 수요 둔화 같은 경우는 명분일 뿐이었어요. 결국에 내려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트 관련된 거 설명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세하게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주가가 추세 이탈까지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리튬이 지금까지는 공급난이었는데 이게 수요가 둔화가 되게 되면서 지금까지 선제적인 투자 리튬 공급이 원활해지게 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까지도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리튬은 지금 거의 뭐 중국이 대명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중국의 리튬 공급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주요 배터리 업체들 뭐 CATL, EVE 에너지 뭐 아니면은 뭐 BYD 비아디 얘네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이제 중국의 주요 배터리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중국의 양극재 생산 업체들이 재고 수준을 지금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튬 구매량을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이 하얀 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재고를 쌓아놓는 거를 열을 올렸는데 이제는 재고 수준을 낮추고 있네. 리튬 구매를 오히려 낮추고 있네. 현재 지금 리튬 공급 업체 중국의 뭐 간펑 리튬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판매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까지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리튬 관련 기업들은 일단은 선제적인 캐파 확장을 미리 1년 전에 2년 전에 미리미리 다 발라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 과정이 끝나고 나가지고 캐파 확장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점점 리튬 공급이 가속화가 붙게 된다는 거죠. 점점 리튬 공급이 빨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리튬 아니면 뭐 인산철 이런 이제 중국 쪽의 배터리 소재 사업이 공급 과잉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침 지금 공급이 폭증을 하는 시점에서 수요가 팍 꺾였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속도로 지금 낮아지게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리튬 가격이 톤당 50만 위안, 우리나라 돈은 뭐 한 1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레드라인입니다. 중국의 양극재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는 50만 위안이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적자 전환이 시작이 되게 돼요. 지금 간신히 중국에서 수백조 원을 10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의 전기차 이런 밸류체인이 세계 최고 수준을 구축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적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망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이 리튬 가격을 지금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요 증가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리튬 재고를 축적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올해 내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리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됐겠죠. 필요가 지금 당장 없는데 이걸 재고를 계속적으로 축적을 해 나갔으니까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일단 공급난이 해소가 됩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높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4년 이후부터 톤당 40만 위안 하회를 하게 되면서 올해 최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하게 되면서 양극재 지금 이제 공급난 그러면서 가격 이런 변화 같은 경우는 안정화를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중국 정부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전기차 밸류체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지방 정부 상대로 2차 전지 공급망 안정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대책을 강화를 해라라는 지금 통지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 정책하고는 별개예요. 지금 전기차 수요하고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 같은 경우는 내려가고 공급 같은 경우는 올라가게 되면서 굳이 이렇게 통지문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가 리튬 가격을 안 잡아도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 전망이 지금 우세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하락세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2025년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배터리 공급이 3,000 기가와트시, 수요 같은 경우는 1,000 기가와트시다. 그래서 지금 2년, 3년 사이에 현재 지금 공급이 수요 대비해서 3배 이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공급 과잉이 심각해지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배터리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가격 출혈 경쟁이 나와주게 되면서 배터리 업체들이 수익성이 좀 깎일 수가 있어요. 겨우 리튬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낮아지게 되면서 2차 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수익성이 강화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었는데, 리튬의 이 생산량 같은 경우는 탄력이 붙어서 탁 폭발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터리 공급이 굉장히 과하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 배터리가 팔리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으로서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 구간에서 결국에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때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에서 중국에 만들어서 팔면 됩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공장들이 여기서 증설을 할 수도 있겠고, 여기서 증설을 한 그런 이제 전기차들을 유럽이나 러시아 이런 데다가 이제 팔아 먹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국에다가 테슬라 공장들이 증설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이나 뭐 유럽 쪽으로 캐파를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는 있지만, 가장 큰 매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중국에 있는 기가 상하이, 여기서 지금 재고 여파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급등이 굉장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게 이 4분기 실적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게 내년에 2월 중순 정도 지금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진행이 되면서 3분기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세가 쭉 나와주면서 3분기 때 이제 테슬라가 재고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3분기까지는 뭐 2차 전지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 역대급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분위기가 바뀐 상황에서, 지금 매출이 굉장히 꺾인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첫 번째 성적표가 바로 이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지금 현재 업계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려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불확실성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배터리 업종의 주가 약세 흐름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고요. 대신에 이게 하락세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실적 시즌 전후로 해가지고 저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년 2분기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 전기차의 수요 둔화 같은 경우는 쭉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발을 맞춰가지고 주가도 2분기 6월까지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건 주가는 선반영이 되고 나가지고 미리 1분기 때 찍고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는 중국이 올해 전기차 수요가 폭발을 했었던 게 가장 큰 이유가 내년에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에서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몇백만 원씩 돈을 줬었는데 내년부터 돈을 안 주니까 전기차를 사려고 했었던 대기수요층들이 올해 전부 다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전기차 매출이 팍 죽어버리겠죠. 근데 이제 이게 좀 기다리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게 되면서, 지금 워낙 전기차 배터리도 비싸고 전기차도 몇 천만 원씩 비싸졌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했었던 상황인데, 이게 지금 모으고 모았다가 많이 내려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제 사도 되겠구나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중국의 보복 소비가 딱 폭발을 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2분기는 이미 전기차, 2차 전지 쪽 이미 상승을 하고 있을 확률들이 굉장히 높겠다.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3년 가까이 유지를 해오고 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실상 지금 폐기가 됐죠. 중국 국민들이 완전 폭동을 일으켜 버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놀래가지고 지금 현재 완화로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업계들에서 중국이 국경 열면 홍콩 같은 경우는 GDP 10% 가까이 폭발한다. 제로 코로나가 끝이 나게 되면은 주변국들 GDP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확 올라갈 수가 있겠다.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 지금 전망치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굉장히 지금 빡빡하게 막고 있다가 일단은 조금 문을 열어주게 되면은 확진자 같은 경우는 확 올라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조금 이제 완화 정책 쪽으로 가게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은 완화 정책하다 보니까 뭐 3차 접종, 4차 접종 률이 10%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도 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 이거 어차피 뭐 치명률이 독감보다도 낮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갑자기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뭐 접종률 같은 경우도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감염자들 같은 경우도 갑자기 폭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 감염자가 한 달 내에 어마무시하게 중국에서도 최고점에 이르게 폭발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연초에 제로 코로나 정책 이거 너무 중국 감염자들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제로 코로나로 또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제로 코로나 정책 재가동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연초까지 이 불확실성이 증시를 좀 잠재울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건입니다, 이게. 중국 쪽 코로나 감염자가 팡 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확 떨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내년 1분기 때 전부 다 지금 하락 시그널이 모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지금 일단은 감염자가 중국 코로나 감염자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3개월 내에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일단은 지금 제로 코로나에서 완전히 넘어가게 됐으면 다시 제로 코로나로서 아무리 중국이 공산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백은 못합니다. 진짜 이제 폭동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완전 좀 돌아갈 수는 없되 이 부분에서 우려감, 증시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려감 같은 경우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 구간으로 나온다. 그럼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서 여러분들이 사수해야 되는 매수 맥점이다. 타이밍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내년 1분기가.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중국이 현재 이제 전면 재개방 이후에 코로나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내년 3월, 4월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분기 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라. 그래서 뭐 종목들 주도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급등 타이밍에서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유튜브 계속 시청을 하시면은 되고 이번에 올라갔었던 뭐 리튬 쪽 아니면은 뭐 양극재 쪽 얘네들이 지금 대장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대장주 종목들이 또 다시 바뀌어가지고 불타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급등 타이밍이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때니까 기대들 많이 하셔라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중국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시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를 살리게 되는 시점이 내년 이제 2분기부터다. 그래서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선반영 기대감으로써 내년 1분기 때는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은 지금 2차 전지 쪽 올라가고 있고요. 공급 과잉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수요는 지금 내년 상반기 급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었던 그런 성장세가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매출 거품, 2차 전지의 매출 거품이 꺼지고 있는 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중국 위드 코로나의 성공입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감염자 폭증하게 되면서 연초 불확실성이 여전할 텐데 이때 하락하는 구간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매수 포인트로 보시고 기회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2차 전지와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 전후가 저점으로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중순 정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1분기 포인트로서 기가상하의 매출 비중이 높아요.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특히나 테슬라 쪽으로 밸류체인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중국 쪽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중국 보복 소비가 결국에 터지게 됩니다. 3월달, 4월달. 그래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폭발을 하는 시점이다.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리튬 등의 이런 2차 전지 원자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가격 안정화, 그러면서 배터리 셀의 수익성들 같은 경우는 강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까지 나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차라리 지금 여기서 판가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삼성 SDI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강하게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리튬 등의 이런 양극재 그러니까 리튬 관련주들, 양극재 관련주들의 주가 민감도는 오래만 못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 실수의 주들은 바뀌어서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폭등이 아니라 장기적인 우상향 국면으로서 밟아 나가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양극재 폭등은 없다. 그러면서 내년 토픽 같은 경우는 고품질 저비용 배터리입니다. 결국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격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배터리가 중요하겠다. 유럽과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가 결국에는 내년에 중요한 국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이거 양보를 IRA 쪽에서 안 하고 있어서 유럽도 지금 보호무역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자국 산업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내년엔 이 보호무역주의 이게 지금 중요한 또 키워드가 될 텐데, 여기서 지금 배터리 셀 생산기지 같은 경우는 유럽에다가도 놔야 되고요. 미국에다가도 놔야 됩니다. 생산기지 다변화에 따라서 장비주가 핵심 수혜로서 예상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최소 5년 동안은 확실한 성장세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폭등이 나와주는 섹터 같은 경우는 바뀝니다. 성장세가 쭉 나와주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대를 할 수 있는 주가의 폭발력, 민감성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장비주 쪽이 핵심 수혜주로서 장기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모아 나가셔야 된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쪽 조정이 내려올 때 2차 전지 양극재나 뭐 리튬, 배터리 셀들 같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점을 형성을 할 텐데, 이런 관점에서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포인트에서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시는 게, 양극재를 주워 담으시는 것보다 장비 쪽을 주워 담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굉장히 큰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지금 말씀드렸었던 건 이 전장 부품주들 같은 경우 내년에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지금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지금 여기서 이제 내년 주도주 가능성이 이제 높은 기업들 여기서 이제 선별을 해놨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지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무료 자료집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휴대폰에 구글 플레이 있죠? 구글 플레이.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면은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도 무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유롭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대신에 여러분들 아이디 가입 같은 경우는 하셔야 되겠죠?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개인정보 여러분들이 뭐 주식 광고, 전화, 문자 이런 거 올까봐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가입하실 때 번호 안 쓰셔도 돼요. 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급등 타이밍이 드리고 싶은 정보들 여기서 이제 드리는 곳이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플 들어오시게 되면은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있죠? 이거 누르시고요. 위쪽에 구독자 3만 명 돌파,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부품주 총정리해 놨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지금 당일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지금 이제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주간 추천주 종목들 이런 식으로 브리핑 같은 경우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추천주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시작하고 나가지고 한 거래일도 단 하루도 지금 상승을 제대로 해주지를 못하고 연타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대세 상승을 위해서는 V자 반등으로서 쭉 달려갈 수는 없고, 바닥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서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들만 눌러주시는 거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강승주 급등 타이밍 지금 수고했다라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아직도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강승주 급등 타이밍 주식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